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야구 이대포입니다. 오늘로 벌써 이대포의 서울야구기 9회차입니다. 오늘도 8회차에 이어 호모들의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이렇게 호모에 대해서 바삭히 알고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과 젊을 때부터 많이 알고 지냈고 인격적으로 그들을 애초에 여기다 보니 관심이 많은 것 뿐이지 나의 성향이 절대 그들과 같은 건 아니란 걸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저는 여자들을 무지하게 좋아하고 아직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성관계를 해야만 생활의 활기를 찾는 사람입니다. 쪽팔리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40여 년 전에 처음 호모들을 접하고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연애를 알고 난 뒤 충격도 받았지만 그들이 나가는 밤업소를 자주 가게 되면서 그들의 애안을 알고부터 그들을 동경하게 됐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그들을 변론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0년도에 삼청교육 같은 무시무시한 제도도 없어지고 그 후 사회가 안정됐을 때 85년도 이태원은 서울 최고의 활락가였죠. 해밀턴 호텔 맞은편에서 서방서 쪽으로 골목길에 호모클럽들이 5, 6군데 몰려 있었고 한남동 쪽으로 좀 올라와서 뉴용산 호텔 맞은편에 여보여보 클럽, 보카치오 클럽, 춘향이 클럽 등등 호모클럽이 다섯 군데가 있었고 종로 2가 파고다 극장 옆 골목길에도 호모클럽이 꽤 있었지만 종로 2가는 클럽 내부라든지 시설이 별로였고 출근하는 호모들이 지적 수준이나 인물이 이태원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별로였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주 무대가 이태원이고 호모들도 이태원을 생활하는 호모들만 알아서 이태원 업소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이들의 성향을 분류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과 견해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40여 년 전부터 이들과 알고 지내면서 터득한 지식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곡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통틀어서 40, 50년 전에 옷가마라 했고 요즘은 호모라고 합니다. 그중 남자들의 경우 가슴을 키우는 것 말할 것도 없고 성기를 절단하고 여자들의 중요 부위를 만들어내서 완전 여인으로 둔갑하는 케이스를 트랜스젠더라고 하는데 어떤 이는 한참 전에 연예계에도 진출해서 꽤 많은 인기를 얻었죠. 요즘 법원에서 아주 성별까지 바꿔달라는 소송도 가끔 진행되죠. 그리고 가슴에 주사를 여러 번 맞고 가슴만 애기 머리통만하게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밑에까지 절단할 용기가 없고 거기다가 여자의 성기까지 만들 경우는 돈이 엄청 들어서 그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겠죠. 8회차에 우리 선배가 겪었던 웃지 못할 이야기가 바로 이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간혹 아주 드물게 남자의 성기와 항문 사이에 아주 작은 구멍이 있는 채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35년 전쯤 친구와 답심리 태양 아파트에서 같이 살던 사람이 이 경우라서 제가 진짜로 목격했었습니다. 지금 이대포의 서울야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대포의 서울야구를 모든 얘기는 돌아가신 부모님과 하루를 두고 맹세하지만 눈꽃만큼의 거짓이 없다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호모들의 성 정체성이 한 가지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양성애자들은 많습니다.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는 케이스인데 학문을 많이 한 사람 중에도 여럿 있을 것이고 연예계도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꽤 있을 텐데 다만 이들은 신체에 전혀 변화를 주지 않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는 것 뿐이죠. 혼자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여자 속옷을 입고 치마를 입고 거울을 보며 만족을 느끼며 가끔 남자들과 스킨십을 즐기고 남자들과 동침도 하죠. 대부분 게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들을 통틀어서 오까마 또는 호모라고 합니다. 40, 50년 전에는 수술 기법이 발전이 안 돼서 거의가 가슴에 주기적으로 여러 번 주사를 맞고 유두도 같이 키워서 이태원 밤업소를 나왔는데 그때 그들은 전부 예뻤습니다. 간혹 이게 여자냐 할 정도로 개상망측한 얼굴도 있었지만 걔들은 손님들의 배꼽을 잡아 뺄 정도로 웃기는 말솜씨와 재주를 가졌었죠. 이태원 여보여보 클럽이라는 클럽은 200평이 넘는 규모였는데 그 당시 호모클럽 중에서 술값이 제일 비쌌습니다. 룸에서 양주 몇 병 시키면 그 당시에도 술값이 100만 원이 훌쩍 넘었죠. 일본인 관객들과 돈 많은 미국인도 많이 찾았는데 그곳에 아가씨는 아니고 자주 한 그곳에 나가던 분들은 전부 미스 코리아 뺨칠 정도로 이뻤습니다. 나는 보카치라는 곳을 자주 갔는데 2층에 50여 평 되는 아담한 곳이었습니다. 거기 마담 언니가 나보다 20세 정도 많았으니 살아있으면 80이 됐겠네요.
복화치에서 잘 나가던 말자라는 애가 나보다 한 살 어렸는데 꼬박꼬박 나에게 오빠라 했습니다. 하기야 하루개 사람들은 무조건 오빠라 합니다. 오빠 소리는 세월이 변해도 안 변합니다. 말자는 정말 이뻤는데 정말 맞아요. 정말 이뻤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이쁜 것 같았습니다. 아닌데 예. 피운 이름을 왜 말자로? 예쁜 이름도 많으시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 당시 호모클럽을 나가는 애들이 본명 쓰는 애들이 한 명도 없고 말자, 영자, 하나, 꽃순이 등등 전부 가명을 만들었었는데 하나, 꽃순이 같이 이쁜 이름은 주로 못생긴 애들이 썼고 말자, 영자 같이 촌스러운 이름은 예쁜 애들이 썼죠. 사람들이 한번 들으면 안 잊어먹을 이름들을 많이 썼습니다. 감독님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엉겨요.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네, 계속하세요. 네, 하여튼 말자는 가슴이 너무 커서 브라우스를 입으면 옆으로 막 삐져나오고는 했습니다. 근데 말자가 무대에서 노래와 고전무용을 하면 손님들이 까무러칠 정도였습니다. 화장을 본인이 하는데 정말 너무 곱게 하고 한복을 입어도 가슴팍을 살짝 내리고 춤을 출 때 손목을 꺾는 것과 한복 치마끝을 살짝 올릴 때 모든 손님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특히 말자가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서 1인극을 할 시간이면 손님들이 홀을 꽉 채우는 했었습니다. 1인극은 혼자 연극을 하는 건데 남자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를 내면서 아니 너는 분이가 아니더냐? 어머 순돌씨 맞군요. 20년 만이네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분이가 아니랍니다. 순돌씨가 아는 분이는 20년 전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날 밤 닭달 제고기를 넘다 눈바닥에 미끄러져 팔에 이마를 찢고 가슴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죽었답니다. 오늘의 전 분이가 아니라 평생랍니다. 부디 저를 잊어주세요 하면 온 손님들이 휘파람 불고 박수치고 난리납니다. 어떤 손님은 눈시를 붉히기도 했죠. 이렇게 업소에서 인기 짱이고 돈도 잘 벌었던 말자가 내가 좋다며 지 돈으로 매번 술 사주며 5천원 만원씩 용돈도 주면서 나랑 살고 싶다고 울기도 했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야 얘가 진짜 여자였다면 결혼도 하고 싶을 정도로 이쁘고 착한 아이였지만 참 같이 산다는 건 좀 그렇고 해서 6개월 정도 가기를 찾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발길을 딱 끊었는데 들리는 말로는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날 그리워했답니다. 참고로 이들은 남자에게 다가설 때 굉장히 용감합니다. 남자가 마음에 들면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달려듭니다. 밥 사주겠다, 술 사주겠다, 택시비 줄게, 더 놀다가 오빠 자기야 하며 갖은 애교를 떨면서 다가옵니다. 한편으로 성품이 참 순수한 거죠. 어떤 아이는 가게 밴드 마스터하고 사귀다가 마스터가 말없이 떠나버리니까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고 합니다. 참 인간적으로 애환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 타고난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그 타고난 재능이 실로 너무 엄청났기에 그들 스스로가 제어를 못하고 끼를 발산하지 못하니까 그들 스스로 숙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들을 누군가가 연예계의 뮤지컬이나 창극 아니면 배우나 가수 쪽으로 인도를 한다면 엄청난 대스타가 탄생할 수도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옆에서 지켜봤던 그들의 삶과 불운한 인생을 옆에서 지켜봤던 저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생활뿐입니다. 하기야 이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들이 곱게 화장을 입고 머리에 족두리까지 올리고 고운 한복을 입은 채로 춤을 출 때 치마를 확 걷어 올리고 고쟁이를 내리면 남자의 흉측한 물건이 툭 튀어나온다고 생각할 때 그 고운 여인의 얼굴에서 덜렁덜렁하고 허허 참 보통 사람들이 기절할 상황 아닙니까? 하여튼 보통 사람들은 이들도 그들만의 세상이 있는 것이니 동조까지는 아니더라도 비난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내고 여러분들에게 화장품 비교하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을 쓰시다가 새로 화장품을 선물 받았다든지 직접 구입했는데 화장품이라는 게 아무리 정성스럽게 사용을 해도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서 새로 사용하는 화장품의 효능을 바로 알 수가 없죠. 이럴 때는 얼굴 반쪽은 기존 화장품을 바르고 또 반쪽은 새로 산 화장품을 바르면서 열흘 후쯤 얼굴을 관찰해 보면 비교가 쉽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잠깐! 꼬꼬댁!
꼭꼭꼭 구독 좋아요 꼭 안녕.